다른 사람도 고유한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궁금해할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거의 저항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고 최고의 존중이다. 나날 글씨 공작소라는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캘리그라피 강사나 캘리그라피 작가로 내가 이렇게 잠도 안 자고서 잘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무언가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엄마, 아내, 여자 말고 나 자신을 좀 찾고 싶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볼 때 뭔가 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하면 저 사람은 뭔가 되게 잘할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되게 전문적일 것 같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들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면 얘 별거 아닌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부담감도 되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일은 하고 싶은데 되게 게을러요. 막 미룰 때까지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미리 할 걸 막 이러면서 미룰 때까지 미뤘나 막 이런 생각들로 또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충전하는 시간이 아닐까. 팬시 신발 신고 샤넬을 매야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육아와 살림과 내 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이게 충돌이 많았어요. 이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한 곳은 여지없이 망가지는 그런 한 해였어요. 이제 어디 멀리 이제 나랑 관련 없는 도시에서 누구 입을 통해서 나날쌤 알아? 그랬더니 안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거 보니까 난 그래도 조금 존재감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나 봐 하는 또 그런 묵묵히 기본을 잘 쌓는 것이 내 방법이다. 노력과 경험이 뒷받침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이름으로서의 내 이야기들을 역사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래밖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한 10년 전쯤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안정적인. 저는 제가 이 분야에 넌더리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 교육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디어 교육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조건들이 제가 가진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인정받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문화 쪽에서는 미디어를 컨텐츠나 홍보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경력,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는 건 문화예술 안에서도 제작 경력이나 이제 소위 말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력은 잘 쳐주는 편이에요. 근데 미디어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자격증 있어? 학위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그 다정한 마음을 갖고 싶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교육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메고 끊는 게 확실하지 않은 걸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되게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내색하지 않으려고 진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그룹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정말 진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싫은 게 많은 저는 좀 숨기려고 해야지. 워라밸을 지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 약간 제기차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현장이 요만큼 달라지거나 사람들 구성이 달라지면 같은 활동도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제기를 찰 때 같은 발짓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받는 어떤 강의 활동들이 약간 이런 순발력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디어가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늘 매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속임이나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실력은 제가 18년 차라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에 말했듯이 이 직업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경력이 인정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유독 어디 가도 어려운 강의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느라 내가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본질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상태? 네, 그 방법을 좀 오래 찾아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꿈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 되는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하고 싶은 걸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 웃죠? 공감됐어요. 공감됐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그냥 꿈인가? 이룰 수 없는 꿈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 방식대로 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살게요. 피곤해. 생각해보면 요즘 막 문화기획자, 기획자 그런 말 되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세심하다거나 뭐 사실 예민한 성격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그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나 까칠한 거 좀 맞아. 그런 좀 아는 사람이거나 직장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뭔가 이제 꼴보기 싫은 짓을 하거나 얄미운 짓을 하면은 저는 그거를 비꼬던지 그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본 적이 없고 반의 반도 못 했는데 세상에 저한테 저는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예? 나 하고 싶은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다 한 적 없는데요. 차라리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좋겠는데 사실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부작용일 때도 있어요. 직설적으로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나 너무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말하면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약간 티는 내야겠는데 그 말은 못 하겠고 막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나갈 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그 까칠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 말은 듣기 싫은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는 해요. 잘 모르고 내가 잘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단순히 물어보려고 하는 마음인데 전 처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개나 고양이에 관해서 활동한다는 거를 알리지 말자. 근데 이제 문화도시나 이런 쪽에서 자꾸 저를 이제 뭐 유기동물 이런 거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네. 근데 그냥 발표하고 발표비 받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좀 반절 후원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뭔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뭔가 해결사인 것처럼 알려지는 건 너무 싫고 그냥 좀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거를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좀 지친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제가 책 모임, 영화 모임 이렇게 2개를 이제 하게 됐고 또 그것도 막 안 나가 갑자기 못 나가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또 그런 걸 또 약속 지키는 걸 또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여기 이제 취직할 때도 월요일은 저는 쉬어야 되는데요 한 게 그게 책 모임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책 모임을 하고 있고 영화 동아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모임에서 가끔씩 그냥 우리 한번 뭐 군산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서 맛돌이도 살짝 써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기 홍홍쌤도 같이 하는데 이제 페미니즘 책 읽는 모임에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가지의 정기 모임에 하나를 더 했다는 거는 이제 진짜 9시엔 출근 못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고 책이나 영화 같은 거를 조금 즐기는 올해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그냥 이런 거 좋네 저런 것도 좋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옛날 같은 막 이렇게 하실 때 막 머릿속에 뭘 대답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올해는 그냥 별일 없이 산다? 아니면 평범하게 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바로 떠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점인데 이제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한 명 한 명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아무나 평범하게 사는 그래서 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20대 때부터 그런 꿈이 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별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삶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좋아요. 슬
저는 회사에 다니고 소설, 시, 에세이를 쓰고 글쓰기 강연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중학생 때부터 써가지고 100일장 열심히 나가고 학교 안에서 위세를 떨치고 다녔죠. 국어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고. 근데 사실 이제 맨 처음 쓰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소설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설은 정말 중학생 때부터 썼고, 시 같은 경우에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는데 한 2016년도부터 써가지고 제가 쓴 글 중에 가장 최근에 쓴 글이 시 장르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시로 등단을 하긴 했어요. 작은 개간지에서 2020년도에 등단을 했습니다. 썩 괜찮다 이젠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이도 더는 없기 때문에 비로소 부피를 잃으리라. 그런 시입니다. 스스로를 많이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잘 썼나 했었는데 이거를 예전에 다른 캘리그라피 무드등 만드는 걸로 써서 거실에 놨더니 본가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오다가다 읽으셨다고 너무 와닿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잘 썼네? 그걸 좀 느꼈어요. 100인 사람이랑 마이너스 100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역 와서 그냥 청년 모임 나가고 이러면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카오스처럼 혼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가만히 누워있어요. 약간 그냥 완전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있고 뭐 원래도 사실 그 등단한 시를 쓴 이유도 좀 우울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좀 그 근원을 좀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비혼 비연애를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의 거리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좀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완주 오면서는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상처받을 것 같고 미움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 말하고 뭐 모임이 제가 있어서 분위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선을 넘으면 말을 하고 뛰쳐나오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용기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저의 은밀한 기쁨은 진짜 친한 동생하고는 가감없는 대화를 많이 하죠. 최근에 썼던 소설은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 썼거든요. 근데 비혼 잡지인데 거기도 이제 거의 저처럼 비혼 비연애이신 분들이셔가지고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쓰고 출연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성적 대상화가 될 수밖에 없고 연애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탈코르셋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좀 약간 이 프로그램 포맷 자체를 약간 좀 좌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세 개로 올해를 생각하면 회사 올해 유독 약간 좀 많이 영혼이 삭막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다들 그렇다더라 했는데 그걸 너무 느껴가지고 어쨌든 존재감은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이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들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고 그 반면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조용한 사직을 마음먹게 됐습니다. 일상이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이 단어를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사시랑 아트를 붙인 거는 어쨌든 제가 글을 쓰고 있고 그게 저의 본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회사 때문에 많이 멈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저의 글은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붙였습니다. 하지 마요. 진짜 우리 아리쌤. 제 이름을 사랑하는 황아리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저를 격리로 앉혀놓으시고 집안일을 지금 제가 회사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지금 6년차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밖에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도 족쇄가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전화도 하나 받아야 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전화를
하시면서 어디 나가 놀면 맨날 나가 노는 사람처럼 그럼 이런 얘기 하기 싫어서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아직도 저는 경비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월급은 따박따박 받았는데 이게 세 장에 저를 이제 딱 앉혀놓고 내가 주는 것만 계속 이렇게 까박까박 먹었던 새가 제가 굉장히 뚱뚱한 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날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이 열리려고 하고도 있고 내가 이제 열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 나갈 건가라는 생각도 가끔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관심이라는 한자 글을 쫓아가다 보니까 보고 싶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오, 그래? 그래서 뭔가가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올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 했던 해방을 선언할 결심을 해서 공표까지 했지만 아직 해방은 못 됐다. 본사가 났거든요. 보살피는 게 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3일 전에 들었어요. 왜냐면 나를 되게 보살피고 하다 보니까 채워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변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미안하다 하면서 닦아주고 그걸 닦으면서 내가 이게 보살피는 거구나, 내가 채워지니까 내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미라클 모닝이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전 미라클 모닝까지는 안 되겠고 미라클 모먼트, 그래서 줄여서 저는 미모를 갖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키워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뭘 할 수 있냐가 지금 저한테는 관건이라서 제가 이제 후지산에서 또 캠핑하는 사진을 봤는데 이거다. 와타시노 목표가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색깔이 같아지고 있어요. 최대한 근데 그래도 이분이 쓰신 말 중에 이런 게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남들이 보기에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싸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대단한 명예나 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닌 그런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과연 우리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해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경하는 하늘을, 자연을, 우주를 함께 동경한다. 예,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이런 마음 좀 들어요.